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의 팀 히어로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조연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발표 후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 팀은 라인 트레이싱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라이더가 아닌 적외선 센서를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병원 내에서는 이동 동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이더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오버스펙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만약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캡스톤 비용으로는 당시에 한계가 있다고 고려했기 때문에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히어로의 차별점은 모듈형 로봇이라는 것과 의료인과의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히어로는 환자의 바이탈을 측정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로봇을 모듈형으로 만들어 위쪽 본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방역 등의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측정한 센서 값을 AP 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탈 측정 기기를 침대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그리고 간호사가 일일이 측정을 위해 돌아다니지 않아도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 히어로의 자율주행은 로스로 구현하였는데요. 로스란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로봇 운영 체제로 로봇과 로봇 사이의 통신, 로봇과 센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오픈소스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로스의 구조로는 마스터와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노드는 메시지 정보를 송신하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는 로스에서 실행되는 최소 단위의 프로세서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노드 정보를 마스터가 받고 각각의 노드들이 연결이 되면 퍼블리셔 노드에서 토픽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서브스크라이버가 받습니다. 토픽은 단방향 메시지 송수신 방식으로 정보들은 토픽 메시지 형태로 되어 있고 한 번의 접속으로 지속해서 메시지를 송수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설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학과 기자재는 자칼 로봇이고, 자칼 구동을 위해 필요한 메인 보드로는 TX2 보드를 구입해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메인보드 설치 후 우분투 환경에서 구동되는 로스를 사용하기 위해 보드에 우분투를 설치했고, 그 다음으로 로스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주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라인 트레이싱용 적외선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빛이 반사되어 들어올 때 색상에 따라 빛의 흡수량이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이고,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가 반사된 것을 받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센서는 우선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에 연결한 후에 그 아두이노를 TX2 보드에 연결하였습니다. 여기서 IR1과 IR2는 주행을 위한 센서이고, IR3은 바이탈 측정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참고로 이 적외선 센서는 바닥이 검정색일 때 1을 출력하고 하얀색이면 0을 출력합니다. 주행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가 스위치 1을 누르면 먼저 초음파 값을 통해 장애물 유무를 인식한 뒤 적외선 센서 값을 받아 라인 트레이싱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직진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 IR3의 센서 값이 1로 정지 신호를 받았을 때 환자에 의해 10초 내에 스위치 2가 눌리면 로봇은 스위치 2가 또다시 눌릴 때까지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지한 상태에서는 바이탈 측정을 진행합니다. 주행을, 주행을 위한 센서만으로 테스트해 보았을 때의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센서를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불이 들어왔다는 것이 IR이 0이라는 뜻이고, 이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임의로 라인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보면 두 센서 모두 노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두이노 센서 값을 자칼로 받아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두이노를 로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아두이노와 로스의 연결을 위해서는 로스 통신을 위한 헤더 파일이나 노드 핸들, 토픽 등을 추가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토픽은 저희가 출력할 센서 값이 있는 파일 이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와 로스를 연결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디지털 4핀의 신호를 주면 0.5의 값이 뜨면 앞으로 전진하고, 8핀의 신호를 주면 마이너스 0.5의 값이 뜨며 그만큼 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값이 로스로 연결된 것을 확인한 것이고, 이후에 이 값을 자칼 MCU로 서브스크라이버에서 받아와야 자칼이 실제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 판단 제어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적외선 센서로 라인을 인식하여 로봇의 주행 방법을 판단합니다. 초음파 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인식되면 로봇이 정지, 라인을 인식하여 각 상황에 따라 좌회전, 우회전, 직진, 정지 중 어떤 주행을 해야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에 따라 로보터에서 제어가 이루어지고 향후 회전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공류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PID 제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바이탈 측정이 이루어질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바이탈 사인은 대표적으로 혈압, 맥박, 혈중 산소 포화도, 체온이 있는데 저희 로봇은 센서 모듈이 없는 혈압을 제외하고 환자로부터 체온과 맥박,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체온 측정을 위해 비접촉 적외선 온도 센서를 사용하였고, 맥박 및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 센서는 대상이 접촉하지 않고 적외선 방사율 값을 통해 체온을 측정합니다. 맥박, 산소 포화도 센서의 경우 저희가 사용한 맥스 30102에는 두 개의 LED가 있어 하나는 적색광을, 하나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혈류량이 많아지면 빛의 방사량이 줄고 혈류량이 적으면 빛의 반사량이 늘어나는데 심장이 수축, 이완할 때 혈류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해 맥박을 측정합니다. 산소 포화도 SpO2의 경우 산소가 공급된 혈액은 더 많은 적외선을 흡수하는 반면 산소가 제거된 혈액은 적색광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빛의 파장에 따라 투과된 빛의 강도 차이를 이용해 산소 포화도가 측정됩니다. 그럼 이제 센서 값을 받아오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때 스위치 2 버튼을 누르고 체온 측정 시작 후 4초 동안 체온값이 30도 이상 측정된 경우 정상 체온 범위로 인지하고 이를 출력값으로 내보냅니다. 현재 손가락을 대면 체온이 나오는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며 이때의 출력값을 간호사에게 전송하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맥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R 밸류 값으로 해당 값이 유효한 값인지 판단하여 만 이하이면 환자에게 손을 올리라는 안내를 하고 손가락을 대면 맥박과 산소 포화도의 값을 측정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측정값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간호사에게 하나의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IR 밸류 값이 만 이상인 상태로 4초 정도 유지되면 그때의 값을 출력하고 이후 스위치 2를 누르면 측정을 종료하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센서에서 받아온 결과값 수치들을 간호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와이파이 시리얼 모듈과 그에 연결된 아두이노에서 도출한 값을 외부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두 센서를 모두 합친 알고리즘과 간호사들이 직접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한 홈페이지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계한 로봇 시스템을 구현할 로봇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실제 캡스톤에서 제작하려고 했던 버전입니다. 아크릴을 사용해 전체 박스를 만들고 상단에는 아두이노를 바탕으로 바이탈 측정 센서를 구현할 것을 배치한 후 하단에는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로봇은 히어로가 실제 병원에서 쓰일 때를 가정하고 디자인한 시제품 제안 구상도입니다. 로봇이 라인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환자 앞에 로봇이 양쪽 면으로 다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바이탈 측정부는 로봇 양쪽으로 배치됩니다. 로봇 하단에는 장애물을 감지할 초음파 센서와 통신에 필요한 안테나가 있고 라인에 가까운 하단부에는 라인을 인식하기 위한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어로는 두 시스템을 구분하여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하단부 로봇 위에 다른 용도의 로봇을 얹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 모듈형 로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히어로를 사용한 전체 시나리오입니다. 주행을 시작한 로봇이 환자 침대 옆에 도착하면 환자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바이탈 측정이 끝나면 로봇은 다음 환자 침대 옆으로 이동하고 측정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측정을 마친 로봇이 다시 돌아오면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음 점검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비록 시제품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구상한 간호 인력 보조 로봇인 히어로를 통해 코로나 시기에 특히 더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께 작은 도움이 남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캡스톤 1팀 히어로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